자, 우리 오늘 전기를 2개 배울 건데요. 2개 배울 건데 하나는 마찰 전기. 그래서 정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전기의 일부죠. 정전기. 그래서 흐르지 않는 전기. 그 다음에 전류해서 흐르는 전기. 해가지고 2가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얘는 복습. 자, 마찰 전기는 전기를 발생하는 거 보시면, 자, 봐봐. 우리 이거 1학년 거 1학년 거 아니구나. 2학년 거 4단원에서 배웠어요.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이 같은 애들은 다 중성이야. 플러스가 많으면 플러스 전기 띄는 거고 마이너스 많으면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거죠. 자, 이때 마찰을 시키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자가 이동할 거란 얘기입니다. 마찰하면 전자 이동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털가죽이랑 빨대를 마찰시켰어. 그랬더니 털가죽에서 전자가 빨대 쪽으로 이동했어. 왜 이동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도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얘도 플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빨대의 플러스 힘이 좀 더 세. 마이너스를 더 세게 잡아당겨. 그러면 털가죽에 있는 마이너스들도 빨대 쪽으로 잡아당겨진다. 그래서 빨대 마이너스가 많아졌어요. 그럼 반대로 털가죽은 마이너스가 줄어들어서 플러스가 더 많아. 그래서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 띄고 빨대는 마이너스 전기 띄게 된다. 이게 마찰 전기의 원리입니다.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한쪽은 마이너스가 많아지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줄어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잡아당겨지는 인력이 작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 2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 그 다음에 청력은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이 청력. 그래서 같은 힘일 땐 밀어내고 다른 힘일 땐 잡아당기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석이랑 똑같다 그랬죠. N극 S 잡아당기고 N 밀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기력. 전기력의 크기는 당연히 전하량이 클수록 플러스나 마이너스 양이 많을수록 그다음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큽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이 세지고 멀어지면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다 했어. 자, 그 다음 대전열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열은 순위를 매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털가죽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순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털가죽이 제일 힘이 없어. 플러스에 힘이 없어. 그럼 뭐 하겠어요? 마이너스를 뺏기겠죠. 그래서 털가죽은 플러스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애. 플라스틱이 플러스 힘이 제일 세. 마이너스 세게 잡아당겨. 그래서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로 잘 대전되는 애. 그래서 털가죽이 플러스로 잘 대전되는 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로 잘 대전되는 애. 집어넣어 다시. 그 다음에 명주로 예를 들면 명주는 그럼 뭐예요? 털가죽이랑 문질렀을 땐 마이너스 띄고 플라스틱이랑 문질렀을 때는 플러스 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문질렀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마찰 전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복습한 거고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정전기 유도를 할 겁니다. 정전기 유도. 자, 우리가 앞에서 만든 마찰 전기는 뭐 했어요? 접촉해야만 일어났어요. 접촉해야만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문질렀을 때 전자가 이동하는 거. 얘는 정전기 유도는 뭐냐면요. 가까이만 가면 됩니다. 가까이만 가면. 여기선 닿으면 안 돼요. 반대로. 닿는 게 아니라 가까이만 가는 겁니다.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하를 띈다는 얘긴데요. 자, 그림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금속 막대가 있어요. 금속 막대는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예요. 그래서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아요. 중성.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플러스 5개, 마이너스 5개로 금속 막대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1억 개, 2억 개, 3억 개 아니야. 10억, 100억, 1000억 뭐 이런 개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릴 수 없어서 이것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가 0이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자, 그림이 그냥 간단하게 그린 거죠. 자, 여기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거예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고 봅시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겠죠. 플러스는 밀어내요? 밀어내겠죠. 그럼 플러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플러스 무거워서 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전자만 이동할 거예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잡아당기니까 최대한 플러스랑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많아져요. 마이너스 전기 띄고 이쪽 끝은 마이너스 뺏겨서 플러스가 더 많아요. 플러스 띱니다. 요렇게 양쪽 끝에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대전체랑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기, 먼 쪽이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이 구조에서 뭐 하면 방금 뭐 했지? 플러스 됐죠. 마이너스로 바꿔요. 대전체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뭐예요? 마이너스를 밀어내요. 마이너스 밀어내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전기 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른 전기 띄고 반대편이 같은 전기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무조건 가까운 쪽이 다른 전하, 먼 쪽이 같은 전하. 그럼 여기 사이에서 뭐예요?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 캔 봅시다. 알루미늄 캔을 이렇게 눕혀놓고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에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굴러와요. 가까이만 놓으면. 알루미늄 캔 놓고 대전체만 가까이 하면 대전체가 이렇게 딸려옵니다. 마치 자석 붙여놓은 것처럼.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 밀어내요.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그럼 여기 플러스 되니까 뭐예요? 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대전체 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도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굴러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대전체 쪽으로 굴러온다. 이것도 정전기 유도. 책 보고 다시 대전되지 않는 물체에 마이너스를 대면 전자가 반대편으로 밀려나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가까운 쪽이 다른 전하 띄니까 인력 작용하고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까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왜 플러스니까 가까운 쪽도 다른 전기 띄어서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대전체랑 가까운 쪽이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의 현상. 여기 나온 거 마음에 안 들어.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먼지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기청정기 안에 필터가 있고 이 필터도 정전기 유도 일어나서요. 필터에 먼지를 붙입니다.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지를 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가 대표적이죠. 복사기가 집에서 쓰는 복사기는 어때요? 보통 잉크 쓰죠. 물론 집에서 뭐 레이저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레이저 프린트, 잉크젯 프린트 이렇게 나누는데요.
잉크, 이렇게 물로 된 잉크 쓰는 애가 아니고요. 레이저 프린터 얘기하는 건데요. 레이저 프린터란 얘기는 뭐냐면요. 안에 잉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루가 들어갑니다. 가루. 탄소 가루. 어떤 원리냐면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프린트할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글씨가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흰 부분 말고 까매야 되는 부분에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탄소가루가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어요. 달라붙은 상태에서 나오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쓱 하면 다 묻어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뭐 하냐면요. 엄청나게 뜨거운 롤러로 얘를 눌러. 롤러랑 롤러 사이로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애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 겁니다. 가루를. 그래서 그 롤러에 나오면 안 묻어나는 거지. 원래 가루가 붙어 있는 거야. 실제로 프린터 중간에 걸려서 그냥 빼면 손에 다 묻어나요. 그래서 프린터기로 뽑으면 따끈따끈해지는 겁니다.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더 따끈따끈해지는 게 그 롤러를 지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전기 유도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의 대표적인 게 터치스크린이죠. 터치스크린이 우리가 그냥 손은 되지만 고무장갑이나 장갑 끼면 터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정전기 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정전기 유도.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살짝 계란 느낌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털 때문에 그럴걸, 그거?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겨울 장갑은 뭐 어때요? 여기가 다른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스마트폰 터치 된다고 해서 여기랑 다른 종류의 실로 돼 있어. 너네 겨울에 장갑 안 끼니? 아니요. 끼니?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어요.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아예 검지랑 엄지만 이렇게 다른 실로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짜거나 아니면 이렇게 뚫어 놓거나 여기도 실이 색깔 다르죠. 다른 실로 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수를 넣을 이렇게 수를 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금속실로 짜는 거예요. 금속실로. 전기가 통하는 실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도 굳이 스마트폰을 장갑 끼고도 할 수 있게, 정전기 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다 정전기 유도에 의한 현상, 일상생활에서 쓰는 현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였냐면요. 도체였어요, 도체. 내가 금속 막대에서라고 했잖아요. 전기가 잘 흘러. 전기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자유전자. 잠깐만요.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애가 도체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금속막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도체여서 그렇습니다. 도체는 그럼 왜 전기가 잘 흐르냐면요.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 우리 아까 전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막 일로 가고 여기서 막 일로 왔잖아요. 이런 게 도체인 거고요. 여기 부도체가 나오죠. 부도체는 전기 잘 안 흐르는 애들. 그러니까 뭐 종이라던가 나무라던가 고무라던가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은 전자가 자유롭지 못해. 그럼 정전기 유도가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걸로 해볼까요? 자, 요 그림으로 볼게요. 요 그림. 자, 보시면 저 부도체를 확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범위 안에, 그 공간 안에 아니 그냥 화면만 보면 돼요. 이 공간 안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원래는 어땠어요? 전자가 일로 막 이렇게 당겨져 왔잖아요. 이건 도체고 부도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수는 없어. 하지만 범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 플러스랑 가까워지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있던 애들이 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치만 범위 안에 위치만 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일어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종이는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전기를 가해도 전기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전이 안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종이를 원질로. 돼요? 잘 안 되지. 이거 뭐 하면 잘 되냐면요. 종이 찢어갖고 종이 조각이랑 풍선 문질러가지고 풍선 가까이 되면 종이가 막 달라붙습니다. 정전기.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절연체도 정전기 유도는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요 얘기입니다. 부도체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들이 이쪽을 향해서 착 움직이고 마이너스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 밀어내니까 마이너스가 최대한 멀린 쪽으로 착 진행되면서 가까운 쪽 플러스, 먼 쪽 마이너스. 여기도 가까운 쪽 마이너스, 먼 쪽 플러스로 똑같이 돼요. 뭐만 안 해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빼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제 중요한 검전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검전기는. 검전기는 설명을 잘 들어야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검전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검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금속판, 금속 막대, 끝에 금속 박. 금속 박은 금박지, 은박지 할 때 박. 그래서 엄청 얇은 애요, 얇은 애. 그러니까 얼마나 얇냐면요. 그리고 우리 쿠킹 오일. 그것도 금속 박이죠. 걔보다 훨씬 얇아. 쿠킹 오일보다도 훨씬 얇은 애. 들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속은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박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겁니다. 금속 구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랑 얘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가 열로 여기까지 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예요. 금속구가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얘도 판, 막대, 박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이 지금 두 개예요. 두 개의 박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전기. 자, 보시면 얘가 판, 얘가 막대, 얘가 박이에요. 박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지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자, 문지른 다음에 가까이 되면 전전기 유도가 일어날 거고요. 잘 봐요. 박이 보여? 살짝 벌어졌어요. 이거 벌어진 거 보였어요? 봤어? 뭐라고? 찔끔 벌어졌어요. 찔끔. 자, 봐봐. 오. 쭉. 얇아서 카메라에 잘 안 비춰져. 얘는 안 움직였고 얘는 움직였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검정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얘기해 볼게요. 원리. 검전기는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세 가지. 물체 대전 여부. 물체 대전 여부는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방금도 보시면 그냥 됐을 땐 안 벌어졌는데 문지르고 됐더니 벌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전체는 벌어지고 대전이 안 된 애는 가까이 돼도 안 벌어져. 그 다음 전하량 비교. 전하량 비교는 얘가 세면 대전이 많이 돼 있으면 많이 벌어질 거고요. 얘가 힘이 적으면 조금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도 알 수 있습니다. 종류도. 여기 대전 여부, 전하량 비교, 전하 종류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원리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봐봐.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게 대전 여부랑 그 다음에 전하량 그 다음 3번이 전하 종류예요. 자, 그러니까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을 하나로 연결한 걸 유리병에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돼. 그러면 지금 검전기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한 상태. 대전되지 않은 상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정전기 아까 정전기 유도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니까 마이너스들이 플러스랑 가까운 쪽으로 몰릴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뛸 거고 대전체랑 먼 쪽은 플러스 뛰겠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박이 나란히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플러스 뛰고 얘도 플러스 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벌어진 게 이래서 벌어진 거예요. 마이너스도 볼게요. 마이너스도.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시다.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밀어내요.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많아질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플러스가 많아지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벌어져요.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벌어진다. 이때 플러스의 힘이 세고 마이너스의 힘이 세면 전자가 그만큼 더 많이 이동할 테니까 더 많이 벌어진다. 그럼 지금 뭐 알았어요? 대전 여부도 알 수 있고 전하량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몰라요? 전하 종류는 몰라요. 왜냐하면 플러스를 가까이 돼도 벌어지고 마이너스 가까이 돼도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지. 어떤 상태에서?
이 실험에서. 하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였어요? 대전되지 않는 상태였어. 검정기가. 그냥 안 벌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전하의 종류를 알려면 뭐 하면 되냐면요. 대전된 상태의 검정기로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얘를 대전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손가락. 잘 들어봐요. 손가락이 왜 필요한지. 자, 봐봐. 그냥 검정기,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럼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같겠죠? 그리고 대전체를 가까이 됐으니까 뭐 하겠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위로 가겠지. 자,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손가락을 댈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붙일 거야. 띡.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봐봐. 플러스가 뭐 하는 애예요? 마이너스 잡아당기는 애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위로 움직인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플러스 된다고 했잖아, 방금.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에 있던 전자들도 얘가 잡아당기니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마이너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지금까지 정전기호도 뭐였냐면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변하지 않아. 뭐가 변한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랑 플러스 개수는 원래 똑같아. 대전되지 않는 물체를 했으니까. 원래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모이니까 한쪽은 마이너스가 된 거고 반대편은 플러스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손가락을 대는 순간 마이너스질이 일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자체가 더 많은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기 전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대전된 검정기가 되는 거지. 몰라도 됩니다. 왜 대전이 됐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유를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면 대전된 검정기가 필요해. 대전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요. 얘는 몰라도 된다고. 이해가 되시면 이해만 하시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보세요. 책으로 볼게요. 여기가 몇 쪽이냐? 106쪽. 106쪽에 이제 뭐예요? 대전된 검정기가 나옵니다. 대전된 검정기.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니까 같은 전화에 뜬 대전체를 대니까 마이너스 밀어내죠. 지금 이미 벌어져 있어. 얘도 마이너스라 벌어져 있어요. 벌어진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밀려나면 마이너스 더 많아졌죠? 더 벌어집니다. 벌어진 상태에서 더 벌어져. 그 다음에 플러스를 대면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데 플러스를 대니까 다른 전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벌어져 있던 마이너스의 힘이 약해져. 그래서 오므라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전된 애랑 같은 종류가 오면 더 벌어지고 다른 종류가 오면 오므라든다. 요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대전 여부 전하량 비고는 뭐 할 때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로 실험하시는 거고 전하의 종류를 알고 싶으면 대전된 검정기로 쓰시면 되는 거고 검정기랑 같은 전하 띤 대전체 가까이 오면 더 벌어지고 다른 종류 가까이 오면 오므라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접지라고 해서 손가락 대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해하시면 되고 뭐 따로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뭐 얘를 따로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클리닉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건 나와요. 이건 나와요. 얘만 접지 손가락 대는 건 안 나올 거예요. 한술. 자, 그럼 여기다 설명했고 여기도 다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겠습니다. 풀어봐야겠죠? 우리 여긴 푼 거야? 네, 어디요?
108쪽. 일단 모르겠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채점이 돼 있어요. 이거는 큰 거잖아 그럼. 그럼 알았어. 그러면 6번부터는 짝수만 풀겠습니다. 15번까지 13 111쪽까지 짝수 푸세요. 짝수 6번부터 짝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조용히 문제 풀고 있어요. 네. 다 푸셨어요. 물어보세요. 그 도선으로도 그 전화가 이동해요? 도선으로는 전화를 움직이라고 만든 게 도선입니다. 아 네. 다 했어? 다 하긴 했어요. 자, 맞춰볼게요, 그럼. 그러면 선생님 저 아직 딱 세 문제만 더 풀면 되네요. 그럼 줄.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홀수 풀고 있으세요? 숙제니까. 아니면 책 틀린 거를 지금 고쳐도 될까요? 그러세요.
좋아요. 봅시다. 6번. A와 B를 마찰하기 전과 마찰한 후 전하의 분포입니다. 전자가 여기 A가 많아지고 B가 줄어들었죠.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원자 핵, 그러니까 플러스는 뭐 한다? 안 움직인다. 왜 안 움직인다? 무거워서 안 움직인다. 그래서 얘 무조건 틀렸고, A는 마이너스 띈다. 맞네요. 6번에 2번.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뭐 했어요? 플라스틱 빨대와 털가죽 이용해서 마찰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관찰한 실험이다.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을 각각 털가죽에 문질렀어. 그럼 털가죽 플러스 빨대 마이너스, 빨대 마이너스. 그럼 얘는 밀려나겠죠. 청력. 그 다음에 털가죽이랑 빨대는 털가죽 플러스 빨대 마이너스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무조건 안 움직이고요. 기억과 니은, 나에서 기억과 니은은 서로 같은 전하, 밀어내는 힘. 네? 뭐 하는 거야? 근데 왜 2번 읽고 3번에 X 쳤어요. 기억, 니은은 서로 같은 전하 띄고 있고 서로 밀어내는 힘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기억과 털가죽은 서로 다른 거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옳은 건 2번이다. 자, 10번. 자, 봐봐. 플러스 유리막대를 가까이 댔더니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될 겁니다.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1번. 이건 다 맞겠죠? 이 정도는 다 맞아야 돼요. 자, 12번. 자, 봐봐요. A랑 B를 가까이 두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잘 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는데 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밀려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쵸? 화살표는 안 그릴게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얘 입장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온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또 밀려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근데 얘는 뭐예요? 도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개인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얘에 대한 설명으로 A의 왼쪽은 마이너스 틀렸죠. B의 왼쪽은 마이너스 또 틀렸죠. C의 왼쪽은 플러스 맞고요. D의 왼쪽은 플러스 다 틀렸네요. 도선을 이용하는 건 전자인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답 3번. 얘가 12번이고 14번 보겠습니다. 대전체네 검정기네요. 검정기. 그러면 플러스 가까이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바로지. 1번. 답이 바로 나오네요. 1번입니다. 1번.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먼 쪽이 플러스 해서 벌어진 거까지. 16번. 이 없네. 자, 짝수하기로 했죠. 2번. 접지 나오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절연 장치로 매달려 있고요. CD가 붙어 있대요. 붙어 있을 때 C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간 후 D에 손가락을 대었다. 이때 마이너스 대전체랑 손가락을 동시에 멀리 할 거래요. 그러니까 붙였다 뛸 거래. 그럼 CD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가 얘를 밀어낼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갈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가 이쪽 끝으로 가서 원래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로 끝나야 되는데 뭐 했어요? 손가락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이너스가 일로 나아가 버렸어. 그럼 이 전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줄어들고 플러스만 남았어. 그럼 얘도 플러스 된 상태에서 둘 다 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겠죠.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 답을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청력이라고 써. 틀린 거예요? 화살표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쓰고 맞다고 해요. 전 청력자 틀렸어. 청력은 맞는데? 근데 방향을 쓰라 했는데 아하. 이름을 썼어. 아니 청력 맞다니까? 네, 근데 방향. 아 청력 맞다고. 답이 네. 청력이라고. 방향 쓰라. 맞다고 하라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요번에는 왼쪽 막대, 아니, 금속 막대. 설명 들어요. 금속 막대 왼쪽 끝에 대전되지 않는 알루미늄 호일 조각 올려놓고 털 가죽으로 마찰시킨 고무풍선을 가까이 댔대요. 털 가죽으로 마찰시킨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D입니다. 자, 그랬더니 알루미늄 호일 조각이 튀어나갔대. 뿅. 나갔대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1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건데 얘가 뿅 하고 나갔으면 밀어냈겠네요? 그쵸? 자, 털가죽이랑 마찰한 고무풍선은 대전된다 맞고요. 알루미늄 호일은 고무 조각과 다른 전하로 대전된다. 종이컵 대신 금속컵으로 바꿔 사용하면 더 세게 튀어나간다. 일단 세게 튀어나갈까요? 세게 튀어나가지 않을까요? 세게 튀어나가잖아. 세게 튀어나가. 아니, 끝이 너무 안 들렸어.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더 세게 튀어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종이컵이니까 전자가 이쪽으로만 이동하지 얘도 금속이었으면 왜요? 자, 봐봐. 내가 왜 했는지 알려줄게요. 자, 봐봐. 자, 봐봐. 제 생각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땐 뭐였냐면요. 전자가 1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1로도 가지 않을까? 그럼 여기 있는 가는 전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했냐면요. 여기도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있는 전자까지 일로 가면 전자수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야. 처음 하는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줄어든다. 전자의 양이 줄어든다. 덜 튀어나갈 거다. 맞지? 덜 튀어나갈 거야. 얘는 X.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조각은 풍선과 다른 전하로 대전된다. 아니죠. 왜냐면 튀어나갔대잖아. 그럼 다시 고무풍선이 마이너스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얘와는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려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같은 전하로 대전되죠. 그쵸? 그래서 얘도 X. 그러면 1번, 기억만 맞네요. 1번. 맞지? 3번이었어. 자, 요렇게 푸시고 나머지 홀수는 숙제로 해오시고. 왜 덮어요? 쉬는 시간 달라고? 알았어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